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가랑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세계 질서가 어떻게 편성이 돼 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2, 3주 전인데 미국이 아닌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를 보는 것은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년 전에 21년도 2월 24일 날인가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명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냉전 시대에 산물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산 진영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죠.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체가 됐는데 나토는 여전히 유지를 해왔죠.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을 더 강하게 구축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핀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접경지대에 있죠. 폴란드하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거에 반기를 들고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명분으로 삼고, 개인적으로는 과거 소련의 그 좋았던 그 영광의 시절을 복원하려고 하는 야심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까지 가입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핀란드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했죠. 그 당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은 슬라브족이거든요.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면서 많은 그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해서 전쟁이냐 내전이냐, 국가 간의 전쟁이냐 슬라브족 간의 내전이냐. 유엔 입장에서 보면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한 국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들의 민족이었고 영토였던 곳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전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죠. 푸틴도 이건 내전이다, 전쟁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세계의 곡물 창고 아니에요? 농산물의 뭐 40% 정도를 생산하는 곳이라 그곳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면 상당한 경제적으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전쟁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현재 나토와 러시아와의 가운데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거기를 전략적 요충지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미국으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경제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경제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6개월이면 러시아는 경제가 정지된다.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의 러시아를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많이 나왔어요. 물론 팔도식품이나 오리온, 초코파이 그런 회사는 뭐 지금 화랑입니다. 거기 그런 회사도 몇 개 있는데 현대차가 1,000불로 20만 원 주고 그 어마어마한 그 제조설비 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팔고 나옵니다. 그냥 영원에 팔았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20만 원에 팔고 나왔다. 물론 바이백이라고 하는 2025년까지는 저가에 살 수 있는 협정을 하고 물론 나옵니다. 그럼 25년이 지나면 그냥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러시아 공장에 그렇게 크게 몇십조 투자한 거를. 그 뒤에는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의 외교를 너무 위험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러시아한테 그렇게까지 뭐 외교적으로 대척점에 설 필요도 없었던 거고, 무기를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거는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북한에서 무기 갖다 쓰면서 뭐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분단국가는 무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용인하지만 러시아가 뭐 안 좋은 발표나 언행을 했을 때는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런 수위까지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조성돼서 대기업들이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20만 원 주고 몇십조 원 들은 공장을 팔고 나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엄청난 효과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개인성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리더는 물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는 있는 건 맞아요. 그 권한을 줬고 국민이. 근데 이제 헌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6개월 지났는데도 뭐 특별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힘들었다가 한 5, 6개월 힘들었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독일로 가는 그 해저 천연가스 거가 폭파됩니다. 독일이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천연가스 100배 올랐잖아요. 지금은 10배밖에 이제 안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이 100배. 그거 국민들이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에너지 때문에 성장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유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물론 고령화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단꼭지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했던 복지정책의 이 사각지대, 복지정책의 이면이 좀 있는 거죠. 이민자 정책이 복지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민자 정책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민자 세대가 사회에 나오면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이렇게 흡수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국민이 복지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 세대가 복지국가였던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한테도 복지를 해줘야 돼. 옛날부터 해왔던 뭐 20, 30년부터 해왔던 복지정책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청년들이 노령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로. 근데 청년 인구는 줄어가잖아요. 인구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을 떠나는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 우수 인력들이. 왜냐하면 월급의 절반을 복지로 내면서 과연 아무리 자국이라도 있을까요? 어려운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 꼭지로 이제 가야 되고,
아무튼 그 에너지 때문에 이제 폭파돼서 러시아도 독일에 못 파니까 어려워요. 독일은 난리 났고, 그 지금 독일 자체에서 조사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의 소행이었고, 그 뒤에는 미국 CIA가 관여한 게 아니냐 하는 정황까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까지 온 거죠. 유럽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게 안 가던 게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저렴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EU의 70%가 줄었어요. 천연가스 배출이. 근데 그 70%를 중국과 인도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인한 타격, 수출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러시아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국토에서 일어나니까 러시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전쟁 중인데 내수는 호황인 거야. 실업률이 제로예요, 거의. 러시아가 지금. 한 4%, 5% 됐다가. 미국은 5%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4, 5%는 태생적으로 안고 가는 제도다라고 해서 4, 5%는 실업률로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5% 아니에요? 5%만 달성해도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업률은. 근데 러시아 지금 실업률 제로거든. 그러면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의 내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 자국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5%, 올해 4.2%인데 IMF에서 올해 3.6%. 그 IMF에서도 3.6%의 경제 성장률을 할 거라고 러시아를 보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자체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러시아가 또 원유도 생산을 많이 합니다. 원유 가격이 싸서 사우디가 원유를 생산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원유를 생산한 건 외국에 팔고 자기들이 쓸 거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요. 너무 싸기 때문에. 배럴 가격이.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딱 노선이 하나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공화당이지만 보수라고 생각이 안 들고 나한테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인의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판단 기준이 그겁니다. 뭐 적이던 이거 필요 없어요. 악의 축의 고리에 있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란이 자국에 도움이 되면 교류해요.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자국 중심에. 민주당 해리스는 혼자는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세계 질서를 동맹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그냥 나 혼자 할게.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 돈도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고요. 이 민주당은 동맹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EU도 그렇고, 중동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면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은 기술 안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유출 안 되게. 근데 다 발전하잖아요. 화웨이가 3폰 만들었잖아요. 삼성 접는 거에서
하와이는 한 번, 두 번, 3포 만들었잖아. 그것도 밀린 거야, 삼성이. HBM은 둘째치고. 그러고 화웨이에 들어간 메모리 D램이 7나노예요. 100% 중국 기술로 만든 겁니다. 삼성이 3나노인데 다 따라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술이 따라오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통 18개월에서 2년 안에 어떤 특정한 성과나 이익률을 이렇게 내지 못하면 저무는 겁니다. 기업이. 소니, 노키아, 인텔.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3, 40년 동안 세계를 이끌었던 1등국 기업들. 저물었잖아요. 그렇게 저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2년 안에 뭔가 삼성은 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지. 국가가 도와줘야 돼. 국민들도. 그러면 삼성은 이익 난 걸 또 환원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게 경제 주체가 맞물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평양상공에 무인기 뭐 떠가지고 우리는 누가 날려보내는지는 모르겠다. 입장 발표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 국방부는 했는데 뭐 제가 이거를 딱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당하고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봤다. 그리고 거기 유인물도 있다. 이제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긴장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긴장이 조성되면 트럼프가 유리해요. 지금 트럼프가 유리한 거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비 해리슨이든 트럼프든 떨어지든 당선되든 양쪽 로비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민주당은 하원하고 상원에 의석 없어요? 다 로비해야지.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없다 우리나라. 보안은 너무 취약하고. 그럼 정말 국력 자체가 이게 문제가 지금 있어요. 제조만 해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 로비와 보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트럼프가 되면 푸틴은 현재 전선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20%를 장악을 했죠. 크림반도까지. 그러면 이 카리브해 거쳐갖고 이렇게 사우디 쪽으로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창구가 된 거 아니에요? 흑해로?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제 전쟁 종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거기다 돈 줄 이유를 없는 사람이거든. 거기 왜 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거기 내전으로 생각할 거야 아마. 전쟁이 아니라. 니네 민족끼리 슬라브족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20%에서 미국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못해요. 인구도 3분의 1이 줄어가지고 전쟁이 종식이 돼도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이제 줄어서. 나 같은 자국민이 안 돌아오면 우크라이나는 막 그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타격을 또 받을 거예요. 원재료 상승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전쟁 기여를 안 하고 전쟁을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대신 트럼프는 그럼 대가를 바라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죠. 그 대가가 뭐냐? 푸틴 너 북한에 핵 좀 관리해. 그 조건을 할 겁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죠. 더 이상의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 또 하나,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북러 상호조약을 했죠. 북한이 침범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 그 협정서를 러시아 의회에 승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의회는 뭐 푸틴이 다 장악했으니까 통과된다고 보면 이제 북한은 러시아가 이제 일정 부분 더 굳건하게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미조약이 있잖아요. 한미상호조약. 우리나라 한미상호조약은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 조항은 없어요. 미군이 주도하니까 뭐 미국이 이제 동맹으로서 이렇게 또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일본이 추구했던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 대통령, 그것이 흔들릴 수 있다. 아시아의 패권이 러시아로 가서 북한과 한반도와 일본하고도 또 밀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동맹을 하면서, 동맹이라기보다는 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시아 패권이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비중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중국이 물론 견제하겠죠, 인도하고. 그러나 러시아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통일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통일하지 맙시다, 후대에게 맡깁시다, 그런 얘기 했는데,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과거에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미국의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되면 미국 방문하죠. 그 승인 받으러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죠. 조선시대의 명나라에 승인 받듯이. 이게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국가 간의, 한미 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 내피셜입니다. 네. 통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요 네 나라가 통일을 한반도가 됐을 때, 이 네 나라한테 모두 이익이 될 때, 분단보다 이익이 되면 통일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라도 만약에 반대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반대하면, 그 중에 한 나라, 미국이나 중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일 못해요. 아적은. 그 정도의 국력 우리한테 없습니다. 통일 비용도 없고. 조금 우리나라를 제가 폄하하거나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거죠. 노력을 해야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많이 왔어요. 저는 80%까지는 왔다고 봐요. 자주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이제 20%. 그것은 뭐냐? 통합이에요. 국민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 인연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아니, 한반도도 반으로 갈라져. 또 반으로 갈라진 데도 또 반으로 갈라져. 그러면 이거 갈 길 너무 멀은 거예요. 2년 갈등 비용이 70%.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에서. 예. 그건데. 그래서 아적은 냉전의 산물이죠. 저희 분단이.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는 그냥 하나의 내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자국의 실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대립하게 해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가 안보가 중요한데 인연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갈등과 다툼, 노벨 문학상 정말 바라던 그런 상을 받았는데 도마 위에 올려놓고 PC 좌파주의 뭐 해서 또 난도질하고, 이거 우리 국민답지 않다. 우리 민족혼이 그렇습니까? 우리 얼이 그래요? 우리 혼이 그래요? 그런 민족 아니잖아요. 은근과 끈기. 힘들 때 고개를 어떻게 건넜어요? 아리랑 하면서 건넜잖아요. 그 정신. 우리 월드컵 때 축구공 그 작은 공 하나에 하나 되잖아요. 그땐 이념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하나 돼서 그 공 하나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를 만들어야 돼. 정치권에서 못 만들잖아. 여당이 더 중요해. 여당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돼. 안 하잖아요. 왜 그 공을 못 만드냐? 하나 되는. 자, 정치권 여야,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사정기관 독립적으로 움직이셔야 돼. 2002년도 건 지금 없죠. 국민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판사님들, 검사들, 권익위원회 계신 분들, 고위급, 2002년도 때 있다고요? 2022가 아니라? 감사원, 대통령의 행정대장이에요? 2년도 걸 사셔야 돼요? 국민을 보고 해. 국민을 보고 일을 해. 대통령을 보고 일하지 말고. 아니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조직을 국민이 유지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 월드컵 공처럼 하나 되는 발행하고 5년 안에 우리 생각을 근데 2020 정치권과 지금 24년 국민, 얼마 안 남고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공 만듭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